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은 누나가 나타났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 결혼식 당일 신부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하객들이 모두 모인 그 순간의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75, 3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5년 전 큰 손자 민준이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서 밤마다 그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민준이는 저희 집 장손이었어요. 32살의 나이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부는 서연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처음 집에 인사 오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키가 크고 단아한 모습에 예의 바른 말투까지. 정말 우리 민준이와 잘 어울리는 신부감이었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서연이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서윤이었는데 서연이보다 10분 먼저 태어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자매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면 서윤이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었죠. 서연이가 항상 뒤에 숨어 있으려 했다면 서윤이는 앞장서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서윤이가 서연이를 많이 보살펴왔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연애는 정말 평범했어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서로를 아껴주며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 과정에서 서윤이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요. 서윤이는 민준이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항상 칭찬했어요.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평생 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열리기로 했어요. 봄의 끝자락인 5월 중순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결혼식 준비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손자의 결혼식이라니 제 생에 이런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어제 저녁인데 그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결혼 전 긴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부들이 결혼 전에 불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심상치 않았어요. 괜찮을 거야, 민준아. 결혼 전이라 많이 떨렸을 거야. 아침에 연락 올 거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민준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서연이가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서윤이도 동생을 못 찾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식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부가 사라진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단 서윤이랑 함께 서연이를 찾아봐. 혹시 모르니까 결혼식 준비는 계속 진행하자.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런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졌죠. 어떻게 하객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혼식 시간 1시간 전 드디어 서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뭐가 그런데야? 서연이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울고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이미 와 있는 상황에서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니.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의 마음이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결혼 기피증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일어날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결혼식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그때 웨딩홀 앞에 한 대의 택시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서연이인 줄 알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가까이 와서 보니 그 사람은 서연이가 아니라 서윤이었어요. 서윤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윤이는 웨딩홀로 걸어가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서연이 대신 결혼식을 진행할게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동생 대신 결혼식을? 그게 말이 되나요? 서윤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할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와 있는데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서윤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민준이는 알고 있어? 아직 몰라요. 곧 말씀드릴 거예요. 서윤이는 웨딩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민준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이가 서윤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서윤 누나,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왜 누나가 웨딩드레스를? 민준아, 나 좀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때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연이는 지금 결혼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해. 그 아이가 원래 소심한 성격인 건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는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내가 서연이 대신 할게. 뭐라고요? 오늘 하루만. 결혼식 진행하고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순간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윤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보살펴왔고 동생이 힘들어할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해 왔거든요. 서윤아, 그래도 이건 너무. 할머니, 서연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셨어요? 그 아이는 정말 무너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무서워했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그 아이한테는 너무 큰 시련인 거예요. 그때 서윤이가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자매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게 됐어요. 사실 서연이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주인공을 맡게 됐는데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너무 떨려서 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 웃었거든요.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극도로 무서워하게 됐어요.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서연이는 너한테도 말하지 못했을 거야. 그 아이는 자기 약한 모습 보이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거든.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조용하고 수줍어하던 서연이가 사실은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니. 하지만 여전히 서윤이의 제안은 말이 안 됐어요. 그래도 서윤아, 내가 대신 결혼식을 할 수는 없어. 하객들이 다 알아볼 텐데. 할머니, 저희가 쌍둥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양쪽 가족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하객들은 저를 서연이로 알고 있어요. 민준이 친구들도 저를 몇 번밖에 안 봤고요. 정말 그랬어요. 서연이가 워낙 소극적인 성격이라 민준이와의 만남에서도 서윤이가 대신 나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준이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서윤이를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결혼식 시작 10분 전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어요. 서윤이가 서연이 대신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민준이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준아,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결혼식을 취소하면 양쪽 가족 모두 상처받을 거야. 하객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윤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 결정을 내렸는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해낼 수 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도 내심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서윤이는 정말 완벽하게 신부 역할을 해냈어요. 하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고 민준이와 함께 서서 결혼 서약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언제 들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 웨딩홀 뒤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진짜 서연이었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웨딩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웨딩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봤죠.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이 웨딩홀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때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는 천천히 제단 쪽으로 걸어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모습을 본 서윤이가 당황해서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때 서연이가 한 말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언니 고마워. 서연이는 서윤이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오늘 신부인 제 쌍둥이 언니 서윤을 대신해서 인사드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사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서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제가 부족하고 소심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언니가 대신 해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요. 언니는 평생 저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언니 자신의 행복보다 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 언니가 민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윤이가 민준이를 사랑했다고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언니는 제가 민준 오빠와 사귀는 걸 보면서도 자기 마음을 숨기고 저를 응원해줬어요. 저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언니를 이렇게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언니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서연이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언니예요. 오빠도 모르게 언니에게 끌렸던 거예요. 제가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이라서 오빠는 항상 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서연이보다 서윤이와 더 편애했던 것, 서윤이를 찾을 때마다 환하게 웃었던 것,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윤 누나 정말 저를 사랑했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지만 서연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내 마음을 묻어버렸어. 그때 웨딩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제 언니가 행복해야 할 차례야. 나는 언니만큼 민준 오빠를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언니는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위해 희생해왔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서윤이에게 다가갔어요. 누나 아니. 서윤아. 나도 모르게 너에게 끌렸던 것 같아. 하지만 서윤이와 약속했으니까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서연이가. 언니. 서연이가 외쳤어요. 언니는 평생 나 때문에 참고 살았잖아. 이번엔 언니가 행복해. 나는 괜찮아. 그때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얘들아, 할머니가 한마디 할게.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야. 서연아, 내가 언니 행복을 바라는 마음, 서윤아, 내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 그게 다 진짜 사랑이야.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솔직해져야 해. 그래야 모두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그 후 일어난 일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민준이와 서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털어놨어요.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결국 그날 결혼식은 민준이와 서윤이의 결혼식이 되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였지만 하객들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그 후 1년 뒤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서연이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민준이와 서윤이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작년에 첫 아이도 태어났고요.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서연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서윤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민준이가 솔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용기 내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진짜 행복을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